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 수업 인조섬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연섬유 중에서 동물성 섬유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섬유의 단면이 이렇게 생긴 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택이 좋고 탄력도 우수한 섬유였죠. 이 섬유는 무엇일까요? 견섬유였죠. 그리고 또 다른 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섬유였는데요. 모섬유는 겉에 보면 털비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옷을 만들 때 서로 잘 엉키고 줄어드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 성질은 무엇이었나요? 축용성이죠. 인조섬유는 천연섬유처럼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섬유입니다. 인조섬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입니다. 재생이란 단어는 낡거나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가공해서 쓰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면 린터나 목재 펄프를 약품의 용해에서 섬유로 뽑은 것입니다. 실로 만들어야 하는데 섬유가 너무 짧아서 못 쓰게 된 것들을 이렇게 재생섬유로 이용합니다. 합성섬유는 석유 화합물로 원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인조섬유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넣어 국수 뽑는 기계에서 국수 가닥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그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섬유는 구멍을 통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섬유가 나오는 구멍을 방사구라고 합니다. 섬유를 녹인 고분자 물질을 실로 뽑아져 나올 때 화학 약품이 담긴 액체통으로 떨어뜨려서 뽑아내기도 하고 또는 따뜻한 공기에 통과시키면서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 공기 속으로 뽑아서 냉각시키기도 합니다. 인조섬유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인조섬유를 배울 텐데요. 인조섬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전기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전기를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정전기는 이름 그대로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전기를 말합니다. 물체가 접촉을 하면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피부나 옷 위에 움직이지 않고 쌓여있는 전기가 일정 한도 이상이 되면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게 됩니다. 정전기는 습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습도는 수분이잖아요. 수분은 전기와 친해서 주변의 전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을 해도 전기를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흡수성이 높으면 정전기 발생이 적고 흡수성이 낮으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재생섬유는 면 린터나 목재 펄프를 약품에 용해하여 섬유로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섬유로 쓰기는 어려운 것들을 녹여서 다시 재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면 린터입니다. 면 린터는 목화솜을 분리하고 난 후에 섬유로 뽑아내기에는 짧고 또 가는 것,
얇게 덮여 있는 것을 면 린터라고 합니다. 또 목재에서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섬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면 린터나 나무 펄프를 가지고 재생 섬유를 만듭니다. 재생 섬유에는 레이온이 있습니다. 레이온을 인조 실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광택이 많고 매끄럽고 촉감도 부드럽습니다. 레이온은 재생섬유라고 했죠. 재생섬유는 면 린터나 목재 펄프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자연에서 얻는 원료다 보니 흡수성이 좋고 또 흡수성이 좋으니 정전기 발생이 적습니다.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여름철 옷감, 안감, 블라우스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재생섬유에 아세테이트도 있습니다. 특유의 반짝이는 광택을 가지고 있고 촉감이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흡수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열을 가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찍히게 되는 성질이 있어서 옷을 만들 때 주름이 고정이 됩니다. 이러한 성질은 열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아세테이트는 주름 치마, 블라우스 등 옷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합성섬유는 석유 화합물로 원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석유로부터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석유에서 나온 석유 화학 제품을 원료로 해서 실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석유를 육지나 바다에서 퍼 올린 것을 원유라고 합니다. 원유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각각 끓는 점이 다릅니다. 온도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원유는 경유, 등유, 가솔린 등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나프타가 바로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방, 이런 것들이 다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합성섬유는 이렇게 석유 화합물을 통해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합성섬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합성섬유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매끄럽고 가볍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고 탄성이 좋습니다. 탄성이 좋아서 구김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흡수성이 낮습니다. 합성섬유다 보니까 흡수성이 낮아 정전기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에 약하고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 황변이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일론은 대표적으로 스타킹, 양말, 벨트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폴리에스터를 보겠습니다.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테르라고도 부릅니다. 합성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인데요. 물에 젖어도 강도의 변화가 적고 또 탄성이 좋아서 옷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합성섬유다 보니까 흡수성이 낮아서 정전기는 발생합니다. 또한 폴리에스터는 혼방을 많이 합니다.
다른 섬유랑 섞어서 실을 짓는 것을 혼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천연섬유나 재생섬유와 혼방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폴리에스터는 각종 침구, 그리고 실생활 용품에서 많이 쓰이고, 게다가 그물, 공업용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크릴을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아크릴판, 아크릴 물감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크릴판을 생각하면 왠지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크릴 섬유는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함을 지닌 섬유입니다. 천연 섬유에서 이렇게 따뜻한 섬유로는 모섬유가 있었죠. 합성 섬유에서는 모섬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섬유가 바로 아크릴 섬유입니다. 부드럽고 또 탄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흡수성이 낮아서 정전기는 발생을 합니다. 아크릴 섬유는 햇빛에 강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커튼, 또 카펫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섬유와 혼방을 하거나 또는 모섬유 대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를 대신해서 목도리, 담요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이라는 이름은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혹시 스판 들어봤나요? 스판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섬유입니다. 매우 좋은 탄성을 가진 섬유로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일반 고무줄은 아닙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매우 낮아서 물에 젖어도 잘 마릅니다. 오래 입어도 튼튼하고 변형이 적어서 운동복, 수영복, 신체 보정용 속옷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점은 열에 약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조섬유를 배웠습니다. 인조섬유에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죠? 특히 이번 시간에 배운 섬유의 이름은 많이 낯설 것 같아요. 섬유의 그 이름과 특성이 헷갈리지 않게 한 번씩 더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